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 글로벌 전략 담당하고 있는 민병규 연구원입니다. 오늘 기초 세미나 주제는 세 번째 시간인데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과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인도 증시에 대한 소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신흥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국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건 러시아나 브라질, 칠레, 페루 같은 원자재 수출국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좀 국가별로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자재 수출국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러시아와 브라질이 될 텐데 주력 수출 품목에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 그려놓은 건 국가별 상위 수출 품목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려놓은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원유, 2위가 석유 제품, 3위가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에너지와 관련된 상품이고 이거 3개만 더해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나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브라질을 보시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두, 원유, 철광석 같은 1위에서 3위까지 품목이 다 다른 제품군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에너지, 금속 순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차별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국가의 수익률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러시아와 브라질의 중요한 차이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양극단으로 아주 안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부채 부담이 많은 브라질보다는 러시아가 좀 아웃퍼폼하는 특징을 가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점,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원자재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따라간다라는 좀 컨셉이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피해 가시는 게 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브라질은 코로나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주국들의 재정 수지를 그린 건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5%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를 좀 쭉 비교를 해보시면 상태를 좀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중앙은행 같은 경우를 보시면 최근에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라든지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이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인상 속도 같은 경우에도 3월에 75bp, 5월에 75bp씩 인상을 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라질 증시 흐름이 괜찮았지만 지금 편승할 만한 자산은 아니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의견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연결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자재 관련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MSCI 라틴 아메리카 지수를 좀 대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라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림에서 구성 비중을 보시다시피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제 멕시코라든지 칠레, 페루 같은 좀 다양한 국가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부 원자재 수출국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최근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 그림에 있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 순위를 보시면 칠레와 페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 2위 구리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40% 정도 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좀 투자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지수가 위험을 분산하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소개드릴 국가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가장 적당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 대외 경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굉장히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국가별로 증시 매출 비중을 좀 그려놨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75%에 달하고요. 오른쪽 그림 같이 보시면 소재나 산업재, 에너지 같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수출주라고 얘기되는 기업들도 대부분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합니다. 84%, 76%, 73%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적인 변수들만 잘 통제를 하면 되는 국가가 인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전 세계 50개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MSCI 기준으로 50개국을 보면 여기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정확히는 올해 GDP 성장률이 12.5%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건 물론 작년에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기저효과가 없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성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개혁 정책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차이나가 제일 국가로 좀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국가입니다. 근데 실상 왼쪽 그림에 있는 제 FDI 추이를 보시면 인도보다는 브라질에 좀 자금이 유입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불투명하다라는 점과 부패가 만연하다라는 점, 인프라가 취약하다라는 점, 취약한 보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런 좀 안 좋은 평가에 대한 대응으로 모디 총리가 아주 강력한 개혁 정치를 단행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간단히 FDI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화폐 개혁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하 경제에 숨은 돈이 많아서 전체 유통되는 돈의 86%를 아예 신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했다라는 점도 좀 큰 업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세 번째로는 조세 개혁을 했다라는 점, 좀 이런 강력한 개혁 정치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앞서 실행했던 개혁 정책보다는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인데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으로 대표가 되고요. 바로 인식이 되시겠지만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말씀드린 개혁 정책도 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 규제를 해제하고 지하 경제를 끌어올리고 좀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번 페이지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아주 풍부한 시장이고 오른쪽 그림처럼 임금도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목처럼 좀 차기 생산 기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좀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2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 증시를 아주 차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가장 좀 특징적인 내용을 가진 국가들만 선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